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사이TV 최서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특강 문학에 수록되어 있는 현대소설인데요. 김주영의 새를 찾아서 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요 여러분 출제됐던 적이 없어요. 근데 출제될 만한 포인트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수능 특강을 집필하기도 했고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이 작품을. 그리고 또 EBS에서 전문한 강의를 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어요. 근데 그 많은 작품들이 다 문학적인 가치, 교육적 가치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고른 거기 때문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올해 2026학년도 수능 특강에 수록된 현대소설 중에서요. 제가 이 김주영의 새를 찾아서가 계속 생각이 나요. 왜 계속 생각이 나는가 했더니 아니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너무 삶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고 있는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힘을 받기도 하고요. 위안을 얻기도 하고요. 또 다시 한번 열심히 나아가보자.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능특강 나온 지가 벌써 한 5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 5개월 동안 문득문득 이 작품을 꺼내서 읽게 됐어요. 이 작품이요. 지금은 절판이 돼서 중고 서적을 파는 데서 제가 구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꼭 한번 여러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아요. 자, 한번 가볼게요.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답이다라고 볼 수 있는 작품이고요. 근데 이 작품에는요, 절대 삶이란 이런 것이지. 이렇게 진지한 서술자의 어떤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그 1인칭 주인공인 서술자가 어떤 사건을 경험해요. 근데 현재의 어떤 사건을 어른이 된 서술자가 경험을 하면서 그 과정을 쭉 보여줍니다. 일행들을 찾아 나서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이 서술자 주인공이죠. 서술자가 과거의 어린 시절에 겪었던 새를 막 찾으러 다녔던 그 경험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묘하게 현재와 과거가 되게 닮아 있는 거야. 근데 그 현재와 과거가 닮아 있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요. 무언가를 애타게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무언가 내가 애타게 찾아 헤매던 어린 시절에는 새이고요. 또 어른이 돼서는 놓친 답사를 같이 가기로 한 일행들이거든. 근데 사실 내 삶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맹목적으로 막 집착하고 찾는데 혈안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삶이란 이런 거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게 무언가를 막 찾아 헤매는 과정인 거야.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죠. 그 경험을 쭉 보여줍니다. 그런 걸 통해서 책을 딱 덮고 나면 와, 진짜네. 진짜 내 삶도 그렇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현재와 과거의 시간이 교차된다라는 이런 서술상의 방식들도 출제될 만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서술자가 일행들을 찾아 나서는 그 과정이요. 공간의 이동이 나온다라는 점도 이제 출제 요소가 될 법합니다. 자, 바로 전체 줄거리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일단 나가 나오고요. 이제 나는 답사 여행을 떠나는 모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이제 택시를 잡아 타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지만 답사 일행을 놓치고 만다. 왜냐면 우리 답사 일행이요. 버스를 타고 같이 버스를 대절해서 선림원사지 절터전, 그러니까 옛 절의 터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가 목적지인데 버스를 타잖아. 근데 내가 조금 늦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허겁지겁 가요. 그래서 이 소설의 첫 시작이요. 바로 딱 세 글자야. 없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허겁지겁 왔는데 당연히 이 차는 먼저 출발하고 나는 덩그러니 여기 남아있는 거야.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 답사 일행이 탄 이 버스를 찾기 위해서 막 갑자기 집착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택시를 잡아 타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이러면서 찾아 헤매는 과정이 이제 쭉 펼쳐집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흥미로워요. 자, 그 다음 2번 답사 일행을 찾고자 애쓴다 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강원도 양양의 설림원 사지에 가기로 했던, 여기 목적지야. 절터에 가기로 했던 답사 일행을 쫓기 위해 나는 택시를 타고 휴게소를 들르며 일행을 찾는다. 하지만 마주쳤어야 할 일행은커녕 그들이 탄 버스조차 발견하지 못한다. 이게 너무 이상한 거야, 나한테는. 왜냐하면
별로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났을 거고 이제 출발한 시간이. 그리고 최적의 경로, 그러니까 이 버스가 갈 수 있는 최선의 경로를 내 나름대로는 아주 논리적으로 예측을 해서 찾아가거든요. 근데 번번이 실패를 해요. 아, 없어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택시를 타고 막 잡아 타고 가잖아. 근데 그 가면서요, 택시 기사님이 또 의미 있는 얘기를 해줘요. 제가 좀 써왔는데, 세상사란 뻔히 바라보고도 놓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예상치 못하게 길이라는 게 엇갈릴 수도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말을 기사님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인생이잖아. 우리가 되게 간절히 원해, 만나고 싶어, 애타게 찾고 싶어. 근데 예상치 못하게 우연히 만나기도 하지만 또 예상치 못하게 길이 엇갈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못 찾아요. 못 찾고 실패를 하죠. 나는 묵을 곳도 없이 밤을 보내다 주차장 매표소에 불이 켜진 것을 본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청년들이 사정을 듣고 내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일행을 찾아보지만 결국 실패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또 재밌는 게, 아니 나는 정말 기대도 안 했어. 근데 웬 청년들을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해서 답사 일행을 찾으려고 한다. 근데 실패했다. 얘기를 하니까 청년들이 또 갑자기 열정을 불태우면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게 뭐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또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도 만나잖아. 그래서 같이 또 차를 막 타고 가면서 찾습니다. 근데 이때 헤맬 때 생각해보세요. 버스는 엄청 커요. 그럼 눈에 잘 들어오겠지. 그리고 이 청년들은 또 뭘 가지고 있냐면 손전등도, 아주 환한 손전등, 이거 손전등이에요. 이것도 막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찾을 확률이 더 높겠죠. 근데 과거에 이제 나의 새 잡았던 기억이 싹 들어갑니다. 근데 과거에도 내가 되게 애타게 새를 잡고 싶어가지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나의 누나와 같이 새를 잡으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손전등도 없었고요. 되게 간절히 원했어. 아, 손전등만 있었어도 제대로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내가 찾으려고 했던 그 새는요, 이 버스보다도 훨씬 작단 말이야. 근데 그때도 실패를 했고 지금은 조건이 훨씬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찾는 게 이제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묘하게 과거의 기억이 이제 떠오릅니다. 나는 일행을 찾던 도중 유년 시절에 누나와 새를 잡으려다가 실패했던 경험을 떠올린다. 나는 결국 일행을 쫓는 것을 단념하고 설리먼 사지를 보러 홀로, 그래 나중에 언젠가 만나겠지 이러면서 이제 홀로 보러 갑니다. 목적지로. 여기까지. 여러분 잘 생각해봐. 조건이 더 좋고 환경이 더 많이 좋게 갖춰진다고 그럼 더 쉽게 찾을 수 있느냐? 아, 그게 또 아니라는 거지,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에이 단념해, 아이 모르겠다, 안 찾을래, 이렇게 단념하고 스스로 목적지에 올라갑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요. 마지막 장면이 진짜 재밌어요. 절터만 남은 이 설리먼 사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나는 고요한 풍경 속에서 나무에 앉은 새를 바라봅니다. 근데 묘한 경험을 해요. 이 새가요, 갑자기 나중에 솔방울로 변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환각을 내가 느껴요. 그러면서 와, 이거 뭐지? 이거 분명히 가짜가 아닌 것 같은데 나 이 묘한 느낌 뭐지? 이러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이제 스스로 만족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길에 누굴 만나냐면요, 이제 일행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일행들한테 올라가면 멋진 새가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려오는데, 여러분 이것도 무슨 의미야? 삶과 관련해서 연결을 지어본다면요, 분명히 나보다 먼저 출발했어. 나보다 앞서갔어. 근데 때로는 내가 뒤처졌다고 느꼈지만 때로는 내가 더 앞에 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삶을 살다 보면. 너무 진짜 와닿는 구절이 많았는데요. 제가 요 마지막 구절을 좀 가지고 와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정말 일행을 만나는 일에 대해선 생각하지 말자. 바로 그때 나는 새를 보았다. 내가 일행을 만나는 일에 너무 집착을 했어. 근데 이제 딱 단념을 했죠. 단념을 하고 나서 그 설리먼 사지에서 내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 새였어요. 한 마리의 새가 허공을 긋고 내려오더니 탑 앞에 작은 소나무 가지로 내려앉았다. 새는 움직이지 않았고 그대로 솔방울로 변해서 나무와 같이 되고 말았다. 환각이라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했다. 묘한 일이었다.
저 이게 제목이 새를 찾아서잖아요. 이 유년 시절에 내가 누나랑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만지고 싶어 했던, 새를 찾아 헤매던, 새를 후리던 그 과거의 경험에서 나오는 새를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지금 현재 내가 일행들을 찾아 헤매면서 결국은 단념하고 못 찾았다라고 했을 때 새를 그 설림원 절터에 가서 새를 만났던 그 경험에서 나오는 새 또 이제 이 제목에 다 함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란 이렇게 새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작품을 제가 전체 줄거리를 한번 훑어봐 드렸는데요. 진짜로 앞으로 계속 생각날 겁니다. 삶이라는 건 이런 거야. 삶이라는 건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나에게 은인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애타게 무언가를 찾아 헤매지만 못 찾기도 하고 그걸 찾아 헤매는 과정에서 굉장히 수고로운 일을 겪기도 하고 고생을 하기도 하고 당장에 내 눈앞에 어떤 결실이 나오지는 않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나에게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선물해 주기도 하고 그런 게 바로 삶이야. 새를 찾아서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삶에서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과정을 엿봤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짠! 쌤사이 TV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면요. 수능 국어로 가는 1등급의 길이 활짝 열립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